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랜만에 켜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바꿀게요. 하나, 둘, 셋.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자,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신수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현재 녹화가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녹화본은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정을 좀 하나만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 원래 하는 날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는 날이 아니고 수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어야 됐는데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방송을 안 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요일에 원래 퇴근하고 나서 제가 방송을 켰는데 그날은 방송을 못 켰다기보다는 안 킨 거죠. 이제 안 킨 이유가 슬라임 VR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수요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10월 말쯤에 주문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난 거죠. 2달 만에 제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뜯어보고 그 다음에 뭐 조립해가지고 사용해보고 이런 테스트 과정을 좀 거쳤는데 문제는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제품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헤맸습니다. 뭐 설정하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와이파이 연결하고 뭐 마운팅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읽어드릴까요? 제스터? 자스터? 아무튼 아이고 이렇게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마워라. 아주 고마워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슬라임 VR이 알고 보니까 그 발목, 무릎 이런 관절이 차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절이 차는 게 아니라 허벅지, 뭐 그 다음에 종아리 이런 좀 널찍널찍한 면에다가 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고 뭐 앞, 뒤, 이제 좌우 이렇게 붙이는 거 설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쓰였어요. 다 끝나고 보니까 10시 반이더라고 설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일날 방송을 쉬고 그것 때문에 수요일날 방송을 좀 쉬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지만 제가 슬라임 VR이 좀 기대하는 게 컸거든요. 슬라임 VR이 아무래도 가볍고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베이스 스테이션 필요 없고 그 풀 트래킹 할 때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바이브 트래커들은.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이 설치됨으로써 그 베이스 스테이션 반경 120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보통 한
하면 좀 힘들고 2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전 지금 베이스 스테이션이 3개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3개나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트래커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상으로 있는데 사실 좀 전력 낭비도 있고요. 왜냐하면 베이스 스테이션 켜야 되지, 트래커 충전해야 되지 않은 전력 낭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임 VR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라임 VR로 이제 넘어가려고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바이브 트래커는 2.0이라 해도 그 인식 자체의 정확도가 슬라임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그건 맞아요. 단 그렇다고 해서 슬라임이 못 쓸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사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좀 와이파이 환경이 멀쩡하다 하면 아주 쓰기 좋은 게 바로 슬라임 VR이에요. 이제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실에 인터넷이 있고 또 방송할 때나 VR 할 때는 보통 문을 닫거든요. 방문을 닫기 때문에 사실상 와이파이 전파가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저 지금도 거실에 있는 인터넷에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방송하고 또 VR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그 물리적인 벽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집을 옮긴 게 급선무죠. 빨리 재독립을 해야 될 텐데. 원룸에 있을 때는 참 편했거든요. 이제 약간 혼자서 뭘 해도 되고 혼자서 좋은 걸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가족이랑 다시 같이 살게 되니까 그런 걸 못하게 되니까 이게 참 좋다고를 말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방송도 제 방송을 지금 이제 팔로워 46명 중에 이제 방금 팔로워 주신 분 말고 그 전에 팔로워 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제가 방송은 내년에 재독립을 할 거예요. 내년에 무조건 재독립을 할 건데 그때부터 비로소 정식 방송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다 테스트 방송이에요. 지금은 기능도 테스트고 이렇게 좀 위젯 같은 거 둥둥 떠다니는 것도 지금 다 테스트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미션 같은 것도 일부러 막아놨고요. 아마 미션을 못 걸 거예요. 제가 여기 창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션도 못 걸 거고, 팔로워나 이런 거는 뜰 건데, 잘 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슬라임 VR. 여러분이 VR 풀트래킹을 처음 하고 싶다. 이때까지 풀트래킹은 안 해봤다. 사셔도 좋습니다. 단, 역시 바이브 트래커는 못 이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춤을 잘 추고 싶고요. 아니면 좀 더 역동적인 동작을 요하는 거. 예를 들면 양가라든가 야드라든가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바이브 트래커 사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서론이 좀 길었죠? 이게 슬라임 VR을 제가 좀 많이 오랫동안 이제 써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VR 풀트래킹을 하고 싶으면, 가장 가성비 넘치는 것보다, 픽오프에다가, 그러니까 신품 기준이에요. 신품 기준. 픽오프에다가, 슬라임 VR 붙이는 게 그게 가장 가성비 높습니다. 물론 픽오프보다는 퀘스트2가 좀 더 정식적이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게 정직하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퀘스트2랑 메타 퀘스트2랑
슬라임 VR 6점을 이제 아마 다 구매하면 다 구매해도 60만 원대 초반일 거예요. 60만 원 초반 되면요, 여러분 풀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 와이파이가 있던 가정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0만 원대로 즐기는 풀트래킹이 사실은 우리 때란다.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60만 원대로 풀트래킹 한다는 거 사실 상상도 못 하시잖아요. 60만 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뚝배기 사고 끝났지. 뚝배기도 그 중고 뚝배기를 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신품 뚝배기를 사기에는 6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지금 좀 들렸죠. 좀 들려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뭔가 격세지감이네요. 여러모로 격세지감이에요. 혹시라도 그 외로 또 슬라임 VR이랑 뭐 이제 제가 지금은 바이브 트래커 2.0이랑 3.0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를 좀 더 본격적으로 알고 싶다. 아니면 뭐 슬라임 VR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즉석에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약하면 그래요. 슬라임 VR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처음 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세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슬라임 VR이 이게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사실 AS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트래커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샀으면 이제 보증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저기 그 JC형 시스템 거기다가 이제 2년인가요? 아무튼 얼마 이제 보증기간 내로 이렇게 주면 리퍼나 아니면 수리를 해줘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AS의 혜택을 갖고 싶으시다. 그러면 네, 돈을 더 쓰세요. 네, 돈을 더 쓰시면 A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 중고로 산다 하더라도 돈 주고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슬라임 VR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큰 단점이죠. 물론 개인 판매자마다 수리를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수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수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네, 그건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모두 잘 생각하셔서 전자기기니까 이것도 사실 때 구매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슬라임 VR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하자면요. 그 사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와이파이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와이파이는 당연히 내 컴퓨터랑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는 A라는 와이파이를 5GB로 쓰고 있다. 네. 그러면 그 A라는 와이파이의 2.4MHz 버전인가? 뭐, 아무튼 그 버전이 있을 거예요. 2.4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아마 보통 그 2.4는 이름 뒤에 뭐 5G 이런 게 안 붙어요. 본인 컴퓨터에서 아니면 뭐 캐스트 툴을 쓰실 때는 그 5G로 잡으시고요. 슬라임 VR 잡으실 때는 2.4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그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는 슬라임 VR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에 말이죠. 수요일에 예상하지도 못하게 택배가 빨리 옴으로써, 사실 빨리 온 건 아니에요. 원래는 좀 더 일찍 왔어야 됐거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요일에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수요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코너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차. 뭐를 좀 챙겨야 되거든. 아차.
네, 보시다시피 풀트래킹 맞습니다.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VR이 막 화면이 흔들려요. 그래서 좀 어지러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갑자기 막 쓰러져도 절대 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난 주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서울 코미골드 141회가 오랜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서울 코미골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서울 코미골드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코미골드를 2달에 한 번인가 3달에 한 번씩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부산에 사니까, 정확히 부산 근처에 사니까, 부산 코미골드를 열리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서울 코미골드도 이번에 좀 오랜만에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 코미골드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 코미골드, 이번에는 양재, AT센터, 현대자동차, 기아, 네, 맞은편에 있는 그 양재동, 농산물 유통공사 건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서 그 AT센터가 막 좁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좁은 건 맞아요. 좁은 건 맞는데, 좁은 것도 막 좁지 않아. 적당히 있어. 내가 봤을 때,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딱 적당히던 것 같아요.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 적당히 있고요. 대신에 그 동선이 아무래도 부지가 좁다 보니까 동선 나누는 게 좀 힘이 들었나 봐요. 그건 주최 측에서 사실 알아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또 막 코스프레 시간, 입장 시간, 그 다음에 일반 입장 시간 막 이런 게 겹치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코스프레 입장을 2층에서 시켜야 되는데 1층에서 시키는 거야. 코스프레 탈의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에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코스어들을 1층에 대기를 시켜놓으니까 1층에서 일반 입장 전시할 때 코스들도 같이 입장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미 얼리버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1시간 일찍 입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어들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봤을 때 코스어분들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그 무거운 가방 이렇게 들고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분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코미골드 때. 그래가지고 막 동선도 맨 처음에 꾸이고, 동선 꾸이면 또 어때요? 또 사람들도 입장권 바꿔야 되잖아. 입장권 바꾸는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다 꼬여가지고, 특히 입장하는 표 이렇게 바꾸는 거, 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줄이 밖에서만 한 서너 번 꼬였을 거예요. 그 전날에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어땠냐면 아예 지하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줄을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지하에 원래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가려는 사람이랑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토요일은 늦게 갔어요. 아무래도 김해에서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좀 늦게 갔거든요. 도착하니까 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1시 반에 도착할 때는 이미 줄이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 흔적 같은 건 남잖아요. 어떻게 줄을 세웠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도왔고, 이런 게 흔적이 남으니까, 토요일 날 입장의 혼란스러움의 문제점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 진짜 고생하셨겠구나. 기다린 사람들도 그렇고.
스텝진들도 물론 고생하셨겠죠. 고생하셨겠는데 물론 토요일보단 일요일 배치가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지하층 이용한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하층을 비워놓으니까 또 지하층을 일부 그러니까 위에 못 올라간 코스어분들이 장악을 해버리셔가지고 커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커피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병마다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제대로 못 이용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을 걸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스택이나 이런 데를 못 빌린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진짜 규모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스틱을 빌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나았어요.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3호선 타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갈아타고 한 번만 갈아타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제 동생 집이 저기 마포구에 있어요. 마포구에 갈 땐 또 두세 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참 석구가 다자다난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끝났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이번 석구가 좀 오랜만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열린 만큼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미흡한 부분은 많았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스프레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석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자잘한 문제들 이런 게 좀 있었던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좀 줄 세우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입장 동선에 관련된 이런 걸 짜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던 걸로 보였습니다. 물론 좀 이날의 잘못을 피드백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적용한 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세우는 거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토요일 일 나갔거든요. 토요일 줄은 잘 모르겠지만 일요일 줄은 내가 확실히 보고 왔잖아. 처음부터 보고 와가지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서울 코미골드는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또 다다음에 이렇게 계속 코미골드가 열릴 건데 그때는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동인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오타쿠들이 몰리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건 좀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 그 남성향도 많고 여성향도 많지만 특히 남성향 부분에서 왜 그렇게 벗는 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코미골드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 아이 있는 부모님들도 가끔씩 찾거든요. 살짝 뭐랄까 좀 이게 애 교육에 맞나 싶은 부스들이 좀 많죠. 사실 19금 부스를 탈의실 뒤로 이렇게 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19금 부스 나와서 하는 말인데 19금 부스도 항상 신분증을 검사를 안 해. 왜? 신분증 검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성인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신분증 꺼내면서 이제 신분증 보여줄 준비를 하는데 스태프가 없어. 스태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검사를 못 해. 왜? 다른 사람들 다 스태프가 아니거든. 스태프가 자리를 어디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스태프 없어가지고 미성년자 들어와서 샀어봐. 어떡할 거야? 그럼 바로 난장판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스태프가 없었다니까. 검사를 안 했어. 있었는데 검사 안 한 건 더 문제고.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제가 들어갈 때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운영상의 아쉬움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앱 사용을 좀 강제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골드 입장권을 바꿀 때 이제 인터넷에서 산 걸 입장권을 바꿀 때 인증을 메일로도 할 수는 있지만 메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참 그러니까 앱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애플 어플리케이션의 이런 정보들 이거를 보여주면 이제 사실 입장권 바꾸는 데서가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앱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입장권을 바꾸는 그 부스까지 쭉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앱을 쓰는 사람들은 도저히 쓱쓱쓱 바꿔서 바로 이탈해가지고 들어가는 줄을 대기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더라. 그렇기도 하더라.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웹페이지로도 삼성 인터넷 그 앱 있잖아요. 그냥 그 갤럭시 사면 이제 바로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인터넷 앱 그걸로도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참 좋은 기술들 많이 놔두고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동선 짜는 거, 앱 활용에 대한, 그러니까 웹페이지 활용에 대한 거, 뭐 이제 그다음에 신분증 검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참. 다음엔 잘하겠죠. 다음에는 잘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 석구가 크리스마스랑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서울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자,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따로 안 밝혔었는데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예요. 예, 천주교 신자고요. 그래서 제 생일명도 당연히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성당에 가야죠. 이제 예수 성탄 대축일이다 보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이다 보니까 성당에 갔어야 됐는데 제가 동생 집에 머무르다 보니까 동생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갔어요. 이제 웃긴 게 동생 집 근처에 있는 성당을 찍어가지고 나 이제 미사 보러 왔다 하면서 트위터에 올렸어. 근데 그걸 보더니 지인분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갑자기 디스코드 겐톡으로. 혹시 아현동이세요? 네, 아현동이에요. 저도 아현동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 성당 뒤편이래요.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뒤로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오르막길 쪽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경로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가까운데 지인이 있었구나.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냥 동생 집이 여기 있으니까 뭐 그냥 있는 겸 겸사겸사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돌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거기 계시대. 참 대한민국 바다 좋습니다. 사실 서울특별시가 좁은 거긴 하지만요. 서울 인구가 예전에 라떼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900만 명, 900만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0만 명이나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은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은 아직도 복잡해요. 아마 통일이 되고 나서도 복잡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참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성당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낯선 성당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부산교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널찍한 서울대교구의 성당
심지어 주임 신부랑 보좌 신부님이 따로 계시더라고. 저희 성당에는 없어요. 주임 신부님만 계시거든요. 보좌 신부라는 기념 자체가 없는데 보좌 신부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 대축일 이제 밤미사를 진행하는데 보좌 신부님도 계시다 보니까 막 진짜 정리가 엄청나게 풍성한 거야. 저희는 막 그 복사 서는 사람도 없어요. 복사가 뭐냐면 그 이제 전례를 하는데 이제 신부님 양 옆에 서가지고 이제 전례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보통 어린아이들을 주로 쓰는데요. 이제 청소년기 뭐 초등학생 이런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을 주로 쓰는데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그 성당에는 있더라고. 저희 성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가지고 가장 젊은 게 아마 저일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여긴 고령화가 심한데 저기는 진짜 젊은 애들도 많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지만 성당도 널찍하고 막 그 다음에 서울대교구는 막 퍼주는 것도 대단하더라고. 서울대교구는 가니까 막 빵을 요따시만한 빵을 진짜 제 캐릭터만한 빵을 얼굴만한 빵을 먹으라고 성탄이니까 성탄 선물로 요따시만한 빵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신자들한테 그것도 다 주더라고요. 그날 전례 참여한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안 먹고 동생한테 주고 이렇게 왔는데 동생이 이제 집에 이렇게 두고 동생이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야 진짜 빵 크대. 솔직히 한 입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좀 참았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동생 집에서 얹혀 샀는데 뭐 그럴 순 없었죠. 아무튼 크리스마스 미사도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일요일 그 성탄절 당일날에 그 서울 코미월드는 그래서 이제 이제 지역이 커밍아웃 때 그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인분들도 합류를 하시고 그래서 토요일에는 제가 지인분을 아무도 못 만났어요. 한 두세 분 정도, 한 서너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아쉽게도 제가 토요일에는 한 분도 뵈질 못했고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들 좀 사고, 그 다음에 대리구매, 저희 경북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대리구매 맡겨주신 분들 것도 좀 이렇게 지인분들 거 사드리고, 물론 돈은 많았지만,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을 냈어요. 하는 걸 끝을 냈는데 내 생각엔 진짜 성탄절이 가장 풍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탄 대축일 밤미사 때에 그 받았던 엄청나게 금빵하며 지인들 하며 진짜 재밌게 놀다가 그렇게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서울 코미걸들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다음에도 또 혹시나 마음에 드는 부스나 뭐 그런 게 이제 소식이 접해지면 한 번 나가서 또 지인들이랑 같이 놀 생각입니다. 그때는 저도 트위터에다가 막 글 올려요. 트위터에다가 올리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트위터 공지사항 보시고 네 가시면 제가 높은 확률로 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뵐 수 있으면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성탄절이 바로 저번 주였는데 저번 주 한 주가 진짜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보시면 여기 날짜 2022년 12월 30일 네 오늘 방송은 2022년의 마지막 방송이고 또 제가 10월부터 테스트 방송을 쭉 하고 있어요. 10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월드 만든 거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 월드도 당연히 제가 만들었지만 이 아바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계속 이렇게 쭉 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무도 채팅을 안 쳐주셔가지고 채팅창이 네 11야 벌판처럼 비어버렸는데
채팅도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도네이션, 그 다음에 팔로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목표치 세우는 거,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즈 띄우는 거, 전부 다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꾸준히 돌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 신호등에도 좀 역할을 추가할까 싶긴 한데, 저 신호등의 의미는, 네, 제가 현실에서 하는 일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여기 좀 다른 흔적들도 있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2년 참 올해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죠. 2월 달부터 커다란, 사실 커다랗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전이거든요. 저는 이걸 좀 제5차 소비에트 내전이라고 부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전쟁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뭐가 바뀌고 큰일이 터지고 해외에도 큰일이 터지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개인적인 일들 또 있었지만 그 다음에 VR챗에도 이 VR챗 안에서도 VCC가 나오니 유니티 버전이 업데이트되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도 좀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참 슉슉슉 하면서 진짜 순식간에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SDK 2.0 지원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유니티 버전도 업데이트되고 VCC가 앞으로는 강제가 되고 이런 VR챗 안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VR챗 안에서 일어날 일. 네, SDK 2.0이 완전히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SDK 2.0으로 업로드하는 게 가능했어요.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막힙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무조건 모든 일에서 SDK 3.0을 사용해야 됩니다. SDK 3.0의 주요 기능이면 월드 제작에서는 우동 스크립트, 그러니까 C#을 기반으로 하는 우동샵 또는 우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파게티 코드처럼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그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월드의 기능을 넣고 제작하는 그런 게 이제 무조건이 됐고요. 무조건이 됐고, 그러니까 SDK 2.0 자체로 만들었던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안 사라지게 놔둘 거긴 한데 더 이상의 업로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바타도 마찬가지예요. 아바타도 2.0으로 만들었던 거 유지는 되지만 새로 2.0 기능으로 만든 아바타는 안 된다. 새롭게 2.0 아바타를 만들 수는 없다. 이런 게 이번에 주 글자죠. 2.0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3.0이라는 단점이 옷장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머리카락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카락이 이거면 머리카락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기본이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이제 3.0에는 되는데 2.0에는 원래 안 됐던 기능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무조건 이런 기능이 되는 아바타로 바뀐다는 거. 그게 사실 내년에 있을 가장 중요한 VR챗 안에서의 변화죠. 이 3.0을 무조건 강제가 되는 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을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새로운 SDK 업데이트 버전. 그러니까 큰 틀은 SDK 3.0인데 이 3.0에도 버전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려면 이제부터는 뭐를 써야 된다? VCC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VR Chat Creator Companion 이란 거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직역하면 제작 동반자, 제작자의 동반자, 이런 뜻인데, 그 미니그린님께서 만드신 그 미니그린
카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에셋이 있는데 부스에서 살 수 있을지인데 그 기능을 이용하려면 VCC에서 VCC를 통한 우동 샤프를 이식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동 샤프 그 VR챗 크리에이터 컴패니언이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네 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카페데어나트나 아니면 이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VR챗 크리에이터 컴패니언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는 이것이 무조건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업데이트 SDK 업데이트는 네, 바로 이것을 통해서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바타를 또는 새로운 월드를 최신 버전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싶으면 무조건 VR챗 크리에이터 컴패니언을 통해서만 VCC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2023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자동 업데이트나 또 좀 더 손쉬운 플러그인 집어넣는 걸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존 거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손쉽게까지는 아니에요. 뭐 마이그레이션은 좀, 네, 인내와, 참을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참을성의 시간을 갖추고 나면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도 되는데, 이번에 유니티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죠. 유니티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그 유니티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거에 관해서도, 과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 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VR챗 크리에이터 컴패니언이 이때까지 베타 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타 버전에서까지 이것을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뭐 이제는 무조건 강제가 되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처사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일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유니티에서 바로 이제 SDK 유니티 패키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용했는데, 이제 그렇게가 안 되고 무조건 VR챗 크리에이터 컴패니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니티를 따로 또 깔아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네, 월드를 만들던 아바타를 만들던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네, 사건, 사고가 당분간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막 이벤트 월드 몇 군데, 그 다음에 뭐 퍼블릭 월드 몇 군데, 이런 데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거나, 뭐 문을 안 열고 있죠. 지금 다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티 버전 업그레이드를. 왜냐하면 그런 퍼블릭이나, 그다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퍼블릭 월드나 그다음에 이벤트 월드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이렇게 계속 순환시켜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쭉 이제 그 최신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또 방송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이때 적용이 된다, 이때 한다더라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년에 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도로교통, 이런 쪽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생활 속에서도 뭐 바뀐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새는 나이가,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죠. 태어난 해에 1월 1일 이제 한 살로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해마 바뀔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거. 그래서 최대 플러스 2살까지 됐던 바로 이거. 이게 이제 사라진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 나이로 이제 세계 표준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셔서 할 건데, 사실 이미 방송사에서는 네, 만 나이를 쓰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 나이로 바뀌면 몇 살이 지금 줄어드실까요? 저는 1월 달에 생일이라서 보통 이제 플러스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마이너스 1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월달 생일이 그런 게 있어. 똑같이 가.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이너스 1만 하면 돼. 그런 편리함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이 제도가 바뀐다는 거. 이제 그래서 민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들에서 세는 나이가 점차 사라질 거다.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완전히 통일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뭐 수소 충전소 설치 보조금,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네 뉴스를 찾아보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뭐 뉴스나 뭐 네이버 이런 데도 막 포털 사이트에도 막 나오잖아요. 막 바뀌는 제도 이런 것들. 바뀌는 제도 같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있다 싶은 것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하기도 하고 또 그 자동차가 또 수소차다 보니까 그런 데에다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도로교통법 바뀌는 거, 뭐 도로법 개정하는 거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내년에는 새롭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아휴 그래요. 이제 30일이니까 오늘 지나고 오늘 뭐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이제 2시간하고 40분 뒤면 내일이고 거기다가 또 24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22년이라는 숫자가 26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소름이 돋네요. 정말 2002년이 엊그제 같은데 2002년도 참 옛날이고,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참 오래됐네요. 참 오래된 기억들도 많은데 참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2년, 맞아.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12월 30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2년 12월 30일. 참 착잡한 사실인데, 소비에트 연방이 건국된 지 딱 100년이 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딱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00년 전 오늘, 모스크바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선포가 됐다는 거죠. 참 지금은 그 구성 국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건 원래 한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1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총무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다는 거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도 1950년부터 3년 동안 했던 일이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그만큼 참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오직 평화만이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누가 덤빈다면 싸워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좋은 건 평화로움.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어진 그런 게 좋으니까요.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2022년이네요.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요. 자, 올해는 이렇게 있고요. 내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바뀌는 것도 많지만 그 바뀌는 거는 이제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여러분들은 혹시 내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생각해 놓은 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뒀으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채팅으로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보신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회사에서 진급도 해야 되겠죠.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진급 시험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방송, 여러분들과 이 소통하는 이 방송도 내년부터는 제가 재독립을 하게 되면 재독립도 올해 할 거예요. 재독립은 반드시 올해 할 거고요. 내년에 할 거고요. 내년에 재독립을 하면 여러 가지 세팅을 한 끝에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신수의 보이는 라디오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계속 테스트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정식 방송으로서 진짜 이렇게 시간을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가능하면 월요일에도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 좀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VR챗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 또 이런 VR챗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실에서 아니면 물론 현실에서 한다고 막 얼굴 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현실에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플랫폼 아니면 컨텐츠로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보이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식 방송을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시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팔로우랑 그 다음에 저희 팬 디스코드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이 방송의 디스코드는 이 채널 정보란에 있고요. 다시 보기 채널도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도 정보란에 있으니까 정보란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50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좀 더 할 게 더 있어요. 드디어 최초로 사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저희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함을 사실 이제 이렇게 열 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연도 나누고 또 정보도 공유하는 목적으로 디스코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까지 아무도 사연함을 해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울적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사연함으로 바로 접수된 게 아니라 익명을 통해서 익명을 요구하신 분께서 사연을 접수해 주셨는데요. 한번 사연을 사실 이게 제가 한번 봤어요. 사연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개인적인 고민 상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고민 상담도 제가 따로 이렇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사연 중에 고민이 묻어나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전부터 봐오던 친구인지라 항상 연애를 하면 항상 차이고 이용당하고 보내지다가 최근에 어떤 게임 통해서 전 남친이 자신에게 신경질을 내고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버렸고 사실 이미 저는 그 낌새를 사실 그 전부터 그런 낌새가 좀 약간 헤어질 것 같은 바로 그 낌새겠죠. 그런 낌새를 느끼어서
처음에는 상담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나 지금 여자친구나 서로 그런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서로 배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그런 상대가 없나 하다가 마침 이렇게 서로의 고통 또 아픈 거 이런 게 딱 겹쳐져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잘 돼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묘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오늘은 쉬고 싶다 해서 푹 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 남친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맞나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전 남친이 쩔을 해준다고 해서 쩔을 받고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전 남친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건 아니지 않는가. 너가 한 번 당해봤으면 됐지. 또 이용당할 거냐든 지금까지 당해온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어찌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친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끌려다니는 건지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번 사연은 질문 상담 고민 상담 코너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고민 상담 코너도 한번 열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은 지금은 사연방에 이렇게 놔놓고 여러분들 사연 또는 고민 상담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팬 디스코드 방송 디스코드 사연방이나 아니면 익명을 방금 전에 분처럼 요구하신다면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익명을 요구하신 분의 이번 사연을 고민 상담이죠. 이거는 한번 읽어봤는데요. 글쎄요. 게임으로 만나서 사귀고 있던 이제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 근데 그 게임 안에서 일어난 불화. 근데 그 불화가, 사실 좀 오래돼서 그거를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도와주던 이 익명을 요구한 분이랑 지금의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분은 전 남자친구가 쩔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글쎄요 이건 솔직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연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게임으로 만난 사람이랑 막 연애도 하다가 막 결혼까지 꼴이 난 경우 참 많았는데요. 근데 이건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분이 좀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말할 때는 이거를 좀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좀 많이 끈끈할 때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조금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 봐요. 전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이제 까였고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 상담까지 할 정도야.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마음이 다 더 잘 통한다는 그런 사람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랑 게임을 한다. 이건 순수하다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 그런 행동을 하면 지금 남자친구가 걱정할 게 당연하잖아요. 정말 당연한 행동이에요. 왜? 그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감정을 다 알게 된 거니까 이런 사건 사고도 다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좀 그러니까 그냥 쩔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한 거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 남자친구는 그냥 지인이고, 그냥 지인이고, 쩔해주는 관계. 쩔해주고, 뭐 그냥 도움을 주는 관계로 인식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여자친구가 그때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나는 이제 너랑 지인 관계일 뿐이야. 네가 쩔는다고 해줬으니 내가 기꺼이 받을게. 하지만 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라는 거를 말하라고 여자친구한테 좀 어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거를 좀 쫙쫙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전 남자친구라고 해서 전 남자친구한테 만약에 다시 끌려가는 그런 건 사실 좀 끔찍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 감정 상하는 일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토나르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익명을 요구하신 이 남자친구분이 그 여자친구분에게 그러니까 도움 받는 건 좋은데 확실히 선을 그어라 라고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계속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든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아예 울타리를 아예 치는 겁니다. 아예 그 전 남자친구라는 분과의 여자친구와 그 전 남자친구 사이에 울타리를 확실히 쳐주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좋긴 해요. 그게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잖아.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딱 정의하고 싶다. 난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거를 여자친구 입에서 말해야 돼요. 남자가 말하면 안 돼. 남자가 말하면 이 새끼 뭐야? 니 뭔데? 니 뭐한데 갑자기 우리 관계에 끼어드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여자친구가 직접 말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벽 치는 거. 근데 이 벽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친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하는 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여자친구 보고 아예 하지 마. 이거는 좀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여자친구의 생각을 또 못 해주는 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잘 구슬려 봐서 벽 치는 게 어떠냐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벽 치는 게 되면 치게 해주고, 치도록 유도를 하고,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말도, 우리가 같이 놀되 이 게임 안에서 만나서 멋절을 하든 뭐를 하든 같이 놀되 반드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가자. 나 지금 남자친구가 새로 있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자, 우리는 보통 게이머예요. 우린 보통 게임하고 인터넷에서 사람을 만나고, 지금 저 때부터는 계속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터넷에서 계속 교류를 하고 이렇잖아요. 여자친구를 사귀던 남자친구를 사귀던 이 인터넷 안에서 사귀게 되고, 사실 이제는 정말 오지가 아니면 적어도 이 대한민국 내륙 안에서는, 그러니까 도서 지역 빼고 내륙 안에서는 하루면은 아무리 늦어도 8시간 아니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인터넷과 교통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도 더 활발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활발해져도 결국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그러니까 교통이란 게 아무리 발달해도 벽이란 게 있고요. 또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만나는데, 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거에도 우리가 거리를 정해야 될 때는 또 정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아무리 가상 공간이라고 하고 또 물질적인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다 인격체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이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거리를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또 감정도 잘 조절하면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심리적인 거리도 잘 조절하고,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 나가고,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잘 파악해 나가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게 강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블락이든지 뮤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또 좀 더 새로운 걸 발견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이게 글쎄요, 물리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참 복잡한 게 사람 사는 세상사네요. 아무쪼록 이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한번 드디어 저에게 처음 들어온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저희가 그 저작권상 트위치에 저작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신청곡은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연 신청하실 때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대신에 그 나를 하루 잡아서 신청곡만 틀어주는 정말로 라디오 방송 같은 그런 것도 언젠가 해볼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들과 가지고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또 팬 디스코드, 네, 방송용 디스코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1시간 방송을 하는데 지금 세션이 1시간 6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해를 맞이한 뭐 소감 이런 것도 한번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생긴 게 있으면 이제 좀 인사가 막 바뀐 시기거든요.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좀 복잡한 시기예요. 이 연말연시가. 그래서 이 연말연시에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있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생기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은 다시 보기에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보기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가세요.